우리 그 카페에서 이걸 주관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혹시나 이거에 대입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입니다. 자, 정시 전형은 굉장히 심플해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수능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숫자 잘 받는 놈이 1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얘기를 했었어요. 40%입니다. 되게 높아진다더니 40밖에 안 돼? 그래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정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수시인데 요거는 학생부 기반의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입의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세부적으로 상당히 나눠져 있죠. 지금 보시면 교과라고 써 있고 종합이 있고요,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자, 실기는 예체능 계열이라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하도록 하겠고요. 수시에서 제가 지금 빨간불을 켜놓은 게 종합전형이에요. 요거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41%, 거의 정시랑 비슷한 비율이죠. 이게 가장 높은데 옆에 있는 교과와 종합은 무슨 차이인가? 교과는요, 정시랑 비슷합니다. 숫자예요. 누가 내신 성적이 좋은가, 말 그대로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이거 가지고 등급 높은 친구를 합격시키는 전형입니다. 뭐 이건 이의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만 이제 고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아예 블라인드로 입시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전형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종합 전형은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 다면 평가예요. 이게 뭐냐면은 학생이 그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를 학생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판단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는 이 목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로 희망사항이라든지 독서록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급기야 어떤 학교들은 자소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차별이 된다. 그래서 다 간소화시켜 버렸어요. 다 지웠어. 그러면 이제 입사관도 미치는 거예요. 난 그럼 뭐 가지고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냐, 쉽지가 않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교과 목록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화학과를 지원했는데 화학 과목을 안 들었어. 근데 나는 면접 와가지고 나 화학에 정말 관심 있고 진짜 가고 싶어요 해도 안 믿겠죠. 공통교과지만 2학년, 3학년에 있어서는 무엇을 들었냐가 결국은 이 친구의 관심사를 표현해주는 표현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사가 상당히 유리했지만, 지금은 일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논술 부분은 계속해서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건데, 글 잘 쓰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판단의 지표가 조금 모호하고,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그 선발 종류 중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잘 졸업하는 비율을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결론이 뭘까요? 뭐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이 중에서 이제 대학 과정 진짜 잘한다. 그렇죠. 뭔가 의견이 분분하세요, 그죠? 근데 연구 결과는요, 이렇다 할 특이성이 없음. 그죠? 의외입니다. 저도 의외였어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드러난 게 있었대요. 논술 전형으로 온 친구들은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검출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치? 정시를 어디서 늘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 더 빼고 이제 정시 전형으로 옮겨 타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뭔가 좀 타겟팅하기에는
위험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메모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던 내용인가요? 그죠.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 연구 결과는. 자, 그다음에 밑에는 자,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대학을 이렇게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막 표현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였을 때 작게 모였을 때 해야지 더 딱 와닿으시잖아요. 자, 제가 그냥 스카이로 썼습니다. 자, 스카이 서성한 그죠? 자, 보시면은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시 비율은 40%밖에 안 되는데 반영 비율이 높다. 이거 뭐냐면 수시에서 조건부 합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종으로 합격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수능 성적의 몇 등급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돼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못 맞추면요 불합격이죠.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요. 그러니까 정시의 공식적인 비율은 40%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추가 합격 부분 당연히 있지만 만약에 결혼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등록 안 하는 친구 많이 없지만 결혼이 생긴 학교들이 많이 있대요. 요즘에 학생 수가 적어져서. 자, 그래서 이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만 신경을 써서는 대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는요. 좀 마음 아픈 차트인데 자, 합격자의 고교 유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자, 볼게요.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44%입니다. 아까 특목고 인원 기억나세요? 기억력 테스트 2만.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전체 입시 인원은 몇 명일까요? 약 50만 명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자, 50만 명이면 4%입니다. 근데 합격률은 44%예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특목고 학생이 스카이를 갈 확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10배 높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뭐에서? 수시에서. 그죠? 이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뭔가 의아해지죠. 이거 2023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22년도 자료죠. 자, 그러면은 고교학점제 했고 차별도 없앴는데 왜 쟤네가 저렇게 높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서성한까지도 높아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위에서 애들 다 합격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떨어진 애들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안 뽑아요. 왜 안 가냐면 이 학교들이 만약에 특히나 영재고 과학고 이 합격률 좀 보세요. 거의 0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을 뽑아내 봤자 얘들이 여기서 졸업을 안 해요. 얘네 재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로서는 걔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 가서 서성한까지를 못 맞추면 그냥 재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좋은 학교니까 나 가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울고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자, 그러면은 교과 목록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영재학교 과학고는 뭐 양보합시다. 이거 뭐 교회 활동이 많으니까. 그런데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얘네들은 우리랑 같아진다 그랬는데 왜 높아? 자, 이유는 면접이에요. 교과 목록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교과 목록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학들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 보니 면접을 확충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입사관들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면접을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았다. 해봐야 학생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분, 5분, 3분, 5분 진짜 외운 거 그대로 뱉어도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하고 딱 15분만 얘기 나눠보면 이 친구가 외운 걸 뱉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었어. 그다음 평가의 기준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면접을 높이자.
근데 얘들 여기 들어갈 때 뭐 하던 애들이에요? 면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면접도 해봤고요. 자소서도 써봤고요. 요 입시를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거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습을 하죠. 잘 되던 못 되던 간에. 근데 이 아이들은 생존자예요. 그때 잘했던 애들이지.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씩 보완해서 살붙이고 이쁘게 만들어서 대입에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고는 우리 피해만 뭡니까?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제일 관심 많으실 의약학 계열의 전형 비율. 자, 요거 좀 다릅니다. 아까 전체 비율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약학 계열, 의대, 치대, 그다음 한의대, 뭐 기타 등등. 자, 요 학교들은 교과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렇죠? 수시에 있어서 이기들은 교과 위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정시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이거 수능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주요 포인트네. 얘 왜 안 뽑아?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의대에 대한 전공 적합성 어떻게 판단할 거며, 또한 가장 치열한 과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붙으면 뭘로 우리가 이걸 증명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내신 관리 잘하는 친구들을 뽑겠다. 이의제기 안 받겠음 이거죠. 근데 사실 의학학 계열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면 그게 맞기는 합니다. 의사하는 애들이 뭐 사실 뛰어난 머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공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뽑는다. 그러면 합격선이 얼만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사항입니다. 위에만 보세요, 어머님들. 자, 보이십니까? 이게 저도 요즘에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게 70% 커트라인이에요. 70%. 100명이 지원해서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70등의 성적입니다. 1등 성적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1점대죠. 그죠? 수의대조차도 1.52예요. 어머님들 지금 중등에서도 뭐 이렇게 A, B, C, D 받으시잖아요. 그치? 자, 근데 고등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적이면 100명 중에 4등을 3년 내내 해야 돼. 모든 과목에서. 가능해요? 쉽지 않죠. 자, 내가 용인자 사고를 갔어. 나 3년 내내 1등급. 걔 아마 인터뷰할걸요? 왜냐하면 걔들은요 진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와서 경합을 펼쳐요. 오늘 전교 1등한 친구가 내일 전교 꼴등해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의대 안 가? 가지. 뭘로 가요? 정시. 그쵸? 자, 이제 보시면 서영고 자연계 합격의 교과 성적이 1.55예요. 이거보다 다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의학계열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학교는 일반고가 맞습니다. 다만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합격한다는 보장이 굉장히 작긴 하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요소, 나 수능도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를 진학했을 때와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유의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사고 진학한 학생들은 내신 성적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타겟을 그냥 처음부터 수능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솔직히 수능을 잘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제가 마음이 아픈데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권 전체가 조금 비슷한 걸 물고 가는데 이유가 조금 수시로 못 가면 대학 못 간다더라. 뭐 이런 류의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에 대해서 약간 패배감이 있어요. 나 이거 잘 못한다 하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처음에는 기대가 높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했으나 가다가 이제 조금 좌절을 하면 얼른 현실과 막 타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낮춰. 그리고 계열을 바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건 이제 탑 클래스 친구들의 문제인데 일반고에서 전교 1등 내내 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긴 한데 수능 성적은 1등급이 안 나와. 이런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학교 내신 성적은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해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등급인데 수능 성적 안 나와. 약간 정신승리하는 거야. 나는 1등이니까.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안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어쩔 수 없이 현실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인데 입학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수능도 잘 볼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위기에 3년만 딱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의대에 진학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해요. 너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 가장 흔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수능 반영 비율. 자, 지금 보시면 거의 90%예요. 내가 아까 교과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반은 이 수능을 못 맞추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을 고민하고 있다. 수능에 있어서는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또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제발 딱 우리 학교 내신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 부분만 조금 자제를 해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분을 누구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좋아요 내지는 이게 유리합니다 이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의학학 계열인지 자연과학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아니면 상경 계열인지 자,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중3인데 벌써 내가 이거를 다 결정해야 돼? 그러라고 나온 게 고교 학점제이고 자,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1학년 때 자율 학년제 했잖아요. 이제 변형된 그 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가 자율 학기제이고요. 3학년 2학기가 자율 학기제로 또 바뀝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학년 1학기에는 적응하라고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진로 탐색의 기간. 맞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뭐 중1이 뭘 알아, 그렇죠? 지금 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이러면 걔가 대답을 하겠냐?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고민 충분히 하시고 선택을 안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입시 흐름의 이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어머님들께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 서울대 관심 없는데 뭐 이러신 분들 있을 텐데 서울대 연대 고대 것만 드렸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항상 그렇듯이 서울대가 제일 먼저 매를 맞습니다. 이 십자가를 매요. 그래서 서울대가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과정과 현재의 과정을 비교를 하시면 다른 부분보다 뭐 사실 뭐 이 선발 인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세부 사항이 조금 변경된 거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자, 우리는 탐구 과목 오늘 들으러 오셨으니까, 자, 탐구 과목이 서울대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과목으로 1+2, 자, 이러면 이게 뭔데 하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1을 수강을 합니다. 물론 선택이에요. 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주로 듣죠. 그리고 3학년 때 심화 과목인 2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신이고요. 수능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2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건데 어느 과목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의예과라고 해도 화학 생명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점수 잘 나오는 거 보면 돼요. 그런데 서울대만은 까다롭게 굴어요. 1등 학교잖아. 그죠? 자, 서로 다른 과목으로 1+2 또는 2+2만 허용을 했어요. 2가 어떤 과목? 어려운 과목. 많은 과목.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올 거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콧대 엄청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만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1+1, 1+2, 2+2 풀어줬습니다. 뭐 하는 대로 해. 자, 그러면 콧대가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아.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 과목 선택 시 조정 점수를 부여함. 얼마 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얼마 줄 건데 내 맘이지. 그거 아마 기습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조정 점수 슬픕니다. 자, 그럼 누가 1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 풀어주나 마나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이 더 생겼어요. 아, 얘가 길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말고 첫 번째 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자, 핵심 권장 과목. 아, 저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핵심 권장 과목을 선정해 놨어요.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무슨 과목을 듣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했었는데 명확히 나는 밝혀주는 거예요. 나 이런 과목 들으면 핵심 권장 과목이니까 뭘 주겠다? 당연히 2점을 줄게. 뭘 얼마나 줄 건데 그건 얘기 못 하겠어. 왜냐면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 지금 평준화로 가겠다 그랬는데 나 특별히 할 거야. 그것도 국립대가 쉽지 않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이거는 서울대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납득 가능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물리를 안 들었어. 걔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물리2를 꼭 들어야지 핵심 권장 과목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제 과학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학점제 내에서 손 묶이고 발 묶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나는 좋은 학생을 좀 뽑아보려는 이 노력이 느껴지시죠? 그죠? 자, 여기 이제 핵심 권장 과목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고려대학교 입시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이 학교가 좀 더 늦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뭐냐면 넘기셨나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부분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비율 어때요? 없는 거 없어요. 다 봐, 면접. 그지? 이걸 안 보고서 애들을 못 평가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면접을 볼 거다. 자, 물론 교과에 있어서는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몇몇 있어요. 그거 뭐 안 봐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점수 좋으면 잘하는 친구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그런 건 고교의 등급에 따라서 똑같은 1등급이어도 좀 차이가 나니까 내가 검증해 보겠다. 이런 학교들은 면접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면접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반드시 넣었고 조금씩은 비율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그러면 이 고려대학교도 핵심 권장 과목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도 제가 좀 넣었지만 보시면은 작년도의 문제, 문과 침공,
아니 통합해 주겠다며 그러더니 왜 문과 애들만 차별해? 이게 이슈화됐죠. 그리고 언론이 막 엄청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이 학교들이요 펼쳐놨어요. 다 할 수 있다. 문과도 공대 써라. 사탐 가지고도 우리 지원 받는다. 다 열었어요. 이거가 서울대 빼고 나머지 다 열었습니다. 눈치를 본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슈가 된 게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버티기는 쉽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언론 이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부담스러워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2028년 수능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중3들 불안한 이유는 선택 과목 절대평가 한다며요. 이제 등급 안 준다며.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발표 안 해요, 지금.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어디? 면접입니다. 내가 숫자가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면접 부분은 갖고 가는 디폴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연세대학교 입시 현황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도 면접 비율 높고요. 전체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공학계열, 이학계열 다 일반 문과 학생들 지원 가능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만약에 공대 교수면 자연과학을 하나도 안 배웠어. 그 학생이 공학을 하겠대. 뽑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볼 상황이지만 쉽진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학습이 있어요. 대학에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셨던 그 시기에 한번 이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문과 이과가 전체 다 교차 전형을 허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석책 가지고 수업하셨대요. 진짜로 이거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미쳐버리겠다. 애들이 미적분을 못하는데 무슨 공업 수학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얘네 못 가르친다. 얘네가 무슨 공학을 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서 한 2년 있다가 폐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적인 실효는 쉽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면접이 비율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면접 점수를 좋게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요즘 핫한 대학이죠. 학생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한번 확인하십사 말씀드렸고 주요 변경사항은 자 지금 보시면 과학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110명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을 선발한다. 흐름이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대비하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